자, 오늘도 유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레토 물감은 8가지 짰습니다.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코발트, 엘로카, 번트 암바, 샷그린, 울트라마린. 자, 오늘 스케치는 울트라마린으로 기름을 많이 타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할 때는 이렇게 둥근 붓이 좋습니다. 자, 눈높이 선이,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눈높이 선이 먼저 한 줄 긋습니다. 눈높이 선, 눈높이 선을 긋고, 자, 뒤에 숲이 있으니까 숲도, 이럴 때는 수채하고 똑같아요. 수채하고 똑같은데 여기다 집이 하나 들어가고, 따뜻한 색으로 합니다. 따뜻한 색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색은 아닙니다. 청색을 진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유화는 물감의 밀도가 수채하고 달라가지고 불투명이잖아요. 달라서 이렇게 붓질이, 자, 붓질을 잘 보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하면 위로 물감이 올라오죠. 그럼 또 붓을 돌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오죠.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수채하고 다르죠. 그 점이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감이 올라오죠. 다시 또 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뒤집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하면은, 이것도 팁인데, 한쪽으로 하면은 물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은 채색이 다 됐습니다. 자, 채색이 다 됐습니다. 자, 가볍게 화이트를 해석을, 하늘 채색했던 데다가 화이트를 해석하여 가볍게 구름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비줘야 했죠. 디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묻죠. 수채는 이렇게 한 줄 하면 되지만, 유화는 붓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다가 또 디비줘야 됩니다. 물감이 붓 위로 올라오니까 참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시 디벼주고, 또 화이트를 조금 더 해석하여 기름도 좀 타고 다시 이 위에다가 다시 합니다. 조금 마테르가 되듯이, 두께가 좀 생기듯이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먼 산을 합니다. 산이 겹치기가 2개 있는데, 먼 산을 할 때는 하늘보다, 자, 파레토에서 보시면 하늘보다 조금 짙게 해야 됩니다. 색을, 자, 좀 하늘보다 짙죠. 자, 산이 들어갑니다.
울트라마린, 초보자들이 유화를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유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 산 하던 색이 가까운 앞에 있는 산에 수치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기 원근법을 주려면은 이 색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5월달이니까 숲이 먼 산도 약간의 그린빛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늘색이 있는 데서 L로만 조금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눈높이선이 이겨져. 유화는 처음부터 밝은 것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어두운 2번을 먼저 채색을 합니다. 자, 더 밝은 색을 다시 이렇게 수차의 반대죠. 붓을 돌려가면서 수차의 반대입니다. 다시 더 밝은 색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제 나이프를 한번 쓸까 합니다. 자, 나이프 쓸 때는 나이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나이프는 조금 길쭉하게 생겼죠. 작은 거 아주 좀 세밀하게 할 때는 이 나이프를 씁니다. 뭘 하느냐, 이쪽에 있는 나무를 이제 밀도있게 붓에서는 안 마른 상태에서 하니까 자꾸 밀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나이프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프도 배워보시고 붓도 배우고. 자, 밝게 넣어죠. 이렇게 물감을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실 때 하는 나이프입니다. 세밀하게 잔잔하게 할 때 쓰는 나이프입니다. 그 나이프가 나무 잎 찍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붓으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집을 할 때도 물감력이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 나이프 그림도 배우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전봇대 할 때도 전봇대 할 때 보세요. 굉장히 붓보다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앞부분에 중경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채색을 해놓고 붓도 나이프처럼 자 이렇게 올라가지죠. 이렇게 자 하늘을 구름을 다시 한번 채색합니다. 스며들거든요. 유화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지금 건조 안 하고 그냥 라이브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한 번은 다시 합니다. 하이트만 가지고 와서 구름을 화면이 밝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좀 밝아졌죠? 자, 이제부터 호수에 있는 강을 미리 채색을 합니다. 이 소재는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쉽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거 하듯이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미리 채색을 해놓습니다. 자, 이제 나이프로 앞에 숲을 합니다. 중경에 있는 숲. 라이프를 하는 것이 제가 현명한 판단이 드네요. 붓으로 하면은 밀도가 떨어집니다. 자, 물감을 붓으로 떠가 오는 것도 좋지만은 나이프는 밀도가 더 있죠. 자, 보세요. 밀도가 더 있죠. 짙은 색 위로 이렇게 밀도가 더 있게 나이프가 붓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질감도 좋고 그런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나이프가 훨씬 편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못하겠네요. 자, 이제 밝은 색으로 물의 별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께를 주고 자, 이제 오른쪽 편에는 다 했습니다. 자, 물도 약간 느낌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는 붓도 괜찮고 나이프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에 또 채색을 합니다. 이거는 갈대 같은데요. 자, 짙은 색으로. 유화는 무조건 어둡게 하고 밝게 들어가야 됩니다. 붓을 하든 나이프를 하든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될는지 모르겠다. 공부가 안 되면은 눈으로 배우세요. 눈으로 배웠다가 언젠가는 아, 그렇게 하구나 저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중에는 나타납니다. 그리는 순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는 순수가 딱 보이죠? 또 나이프로 앞에 있는 마른 풀을 붓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나이프로 붓도 쓰고 나이프도 쓰고 이걸 요 비춰지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가 파레트 쓰는 것을 잘 보고 계시죠? 파레트 쓰는 색을 있는 기존의 색을 자꾸 이렇게 보존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때 쓰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너도
여기가 비춰지니까 좀 진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도 비춰지고. 자, 이제 요 산길 들어가는 길을 합니다. 잠브레 안으로 잠버리 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상상을 합니다. 온라인 강좌 회원들을 위해서 유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온라인 강좌 회원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유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 수창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화도 한 번씩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크릴로 하겠습니다. 아크릴도 하나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렇겠죠. 풍경을 해보려면은 유화도 한번 해보고 아크릴도 해보고 인물도 해보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숲을 합니다. 숲을 하기 전에 이 바위에 이렇게 빛이 떨어진 것을 어때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밀도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약간 붉게 자, 이것도 살짝 긁어줍니다. 짙게 해놓고 빛이 이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만 물감을 왼쪽에 오른쪽에 끌고 와서, 자, 오른쪽에 끌고 와서 오른쪽부터 찍습니다. 왼쪽부터는 안 찍히지요. 오른쪽에 묻혔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묻혀와서 오른쪽에 묻혀왔죠. 오른쪽부터 먼저 갑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실기를 가르쳐 주는 데는 있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N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N쪽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물감이 오른쪽에 묻어 있기 때문에. 50% 이상 덮어야 됩니다. 짙은 색이 구석에 들어가게. 자, 울트라마린을 좀 더 해석하여 좀 짙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서 왼쪽으로. 자, 울트라마린 더. 다시 울트라마린 더. 이 상태에서 그죠? 나이프 공부도 필요합니다. 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림을 보고 뭐 구독 좋아요는 이제 안 할게요. 그림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1번을 합니다. 1번, 3번하고 2번하고 1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다시요. 오른쪽에 묻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죠?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